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를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신경은 기자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8일이었죠. PC 운영체제인 윈도우 XP가 기술 지원이 종료됐는데요. 네. 하지만 개인이나 금융기관의 ATM 등이 여전히 이 운영체계를 사용하고 있어서 해킹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런 말은 계속 제기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난 8일 이 마지막 정기 업데이트를 진행한 뒤 윈도우 XP에 대한 기술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윈도우 XP 운영 체제가 출시된 지 14년 만인데요. 한국 MS는 현재 사용 중인 OS를 확인해 업그레이드 방법을 결정하고 데이터 백업을 한 뒤 윈도우 XP보다 사양이 높은 윈도우 8.1 등의 운영 체제로 업그레이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개인을 포함한 국내 PC의 15%가 여전히 윈도우 XP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현금 자동 입출금기 ATM기는 94%에 달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보안 서비스가 종료됐기 때문에 각종 악성 코드와 바이러스 또 해킹 등의 보안 위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미래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악성 코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전용 백신을 즉시 제작 배포할 수 있는 비상 대응반을 24시간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년 전부터 윈도우 XP 종료가 예고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금융권이 이제서야 부랴부랴 종합 상황실을 만들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요즘은 그 PC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인터넷이나 컴퓨터 기능을 대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만큼 이제 스마트폰의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많이 계신데요. 앞으로 그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술이 나왔습니다. 네. 이 국내 제조사들이요, 앞으로 출시되는 신규 스마트폰에 도난 방지 기술인 킬스위치를 모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킬스위치는 제조사가 단말기 제조 단계에서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분실이나 도난 시 원격 제어나 사용자 설정을 통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도난 방지 소프트웨어인데요. 펜텍은 지난해 2월 출시한 모델부터 킬스위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는 갤럭시 S5 모델부터 탑재하고 LG전자는 오는 3분기 출시된 제품부터 이 기능을 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동통신사들이 스마트폰 분실 도난 시 원격으로 잠그거나 데이터를 삭제하는 등의 기능을 제공해 왔는데요. 하지만 단말기를 초기화하면 이 통사가 제공한 관련 애플리케이션도 삭제돼 해외로 밀반출된 뒤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미래부가 나서서요. 지난해 8월부터 국내 제조사들과 협의해서 킬스위치 기능을 탑재하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는 이제 PC에서 스마트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웨어러블 전자기기 시대도 열리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제 웨어러블 전자기기 활성화에 문제가 됐던 게 배터리 부분이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걸 해결한 입는 배터리가 개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사람의 열을 이용해서 배터리 걱정 없이 반영구적으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입는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웨어러블 전자기기 사용화에 있어 큰 걸림돌이었죠. 이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한 건데요. 현재 기술로는 배터리를 자주 교체하거나 크고 무거운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컸는데요. 이번에 개발한 입는 배터리는 체온을 이용하기 때문에 웨어러블 전자기기에 무척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카이스트 전기전자공학과 조병진 교수팀이 개발한 열전소자는 유리섬유를 이용해 기존 세라믹 기판보다 14배의 전력을 생산하면서도 가볍고 쉽게 가공할 수 있는 장점까지 가졌습니다. 연구진은 밴드 형태로 개발된 열전소자를 팔에 둘러 반도체 칩을 구동할 수 있는 40mW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진은 체온을 이용하기 때문에 배터리 걱정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또 웨어러블 전자기기뿐 아니라 공장이나 항공기, 선박 등 폐열이 발생하는 곳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 국내 연구진이 이 암세포에서 마치 수류탄처럼 터져서 이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노 물질을 개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초과학연구원 나노입자연구단과 가톨릭대 공동연구팀은 산성에 밀감한 물질과 빛에 반응하는 치료제를 나노입자와 결합한 나노 복합 물질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연구팀은 무한 증식하는 암세포의 높은 산성도에 주목해 새로운 나노 복합 물질을 만들었는데요. 이 나노 물질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게 되면 산성을 띠는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들어가 터지면서 진단 치료 물질이 암세포에 퍼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수리탄이 터지는 것처럼 산성도가 높은 암세포에서만 반응하기 때문에 모든 암세포 진단 치료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연구팀의 동물 실험 결과 나노수류탄이 여러 종류의 종양세포를 90% 이상 제거하는 효과까지 확인됐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나노수류탄이 상용화된다면 빛이 쉽게 전달될 수 있는 피부암이나 후두암, 또 구강암 등에 우선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암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게 네. 가장 큰 장점인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후속 연구도 좀 진행이 됐으면 네. 좋겠네요. 자, 그리고 어제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공과대학 활성화 방안들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공과대학 혁신 방안은 연구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계와 함께하는 공대로 바꾸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4년제 공과대학은 156곳, 졸업생은 매년 7만여 명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공대 졸업생들의 전공 지식 수준이나 산업 역량이 부족하다고 지적해왔고, 교수의 연구 역시 산업 현장과는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공대 스스로가 바뀔 수 있도록 혁신 방안이 마련됐는데요. 우선 논문 실적 위주의 재정 지원 사업과 교수 평가 제도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또 산학협력 실적이나 특허와 기술 이전 같은 실용적인 성과를 반영하고 실무 경력을 인정해 신규 교수로 채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공은 물론 실무 능력까지 함께 갖춘 공대생을 배출하기 위해 전공 과목 이수 기준을 높이고 현장 인턴 제도 등을 통해 현장성도 강화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과대학 혁신위원회가 준비한 혁신 방안을 듣고 공대가 실용적인 교육과 연구를 강화해서 결과들이 실험실에서만 머물지 않고 산업화와 신시장 개척으로 이어지는 창조 경제의 전진 기지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주간의 과학계 이슈 브리핑 신경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